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제가 어제 마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무난한 우상향을 그려냈습니다. 코스닥이 양봉, 갭떠서 양봉으로 만들면서 1.36% 정도 상승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약하긴 하지만 저는 이거 돌파를 한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한 2% 정도 상승하면서 그렇게까지는 만들지 못했고, 하지만 3월 19일 대폭락 이후에 최저점 대비 53.45%로 끝나는 그 한 달 내 최고점을 형성하면서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제시해드린, 제가 방향성을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그의 전략에 맞게 돈을 많이 쓰시면서 충분히 이 시장에서 매매를 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어, 증시가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증시가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지금 여기 구름대 라인 이제 건너가는 단계죠. 무난하게 움직이면 반대로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나 인버스 같은 반대로 움직이는 지수들은 떨어집니다. 공포 지수, 변동성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요. 물론 이게 단순히 반대는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변동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근데 주로 일반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면 천천히 올라가면 골디락스 형태를 띠게 되면 내려가고, 얘는 그다음에 시장이 불안정하게 급락하고 하면 급등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죠. 공포지수. 변동성이 크면 공포감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던 이 고버스는 오늘 2%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6,830원이고, 근데 지난주에 이 구간에서 보였던 심리가 조금 약해졌어요. 한 단계 더 내려오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굿버스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것 같고, 또 다른 먹거리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투기 거래를 위해서 떠난 사람들. 일단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떨어졌지만 생각보다 적은 개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보통 이 느낌으로 떨어졌으면 한 지난주였으면 한 1000만 주에서 1500만 주 정도의 매수량이 나왔을 것 같은데 많은 개인들이 이제 곧버스의 열기가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다른 데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어, 마치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바닥을 만들 때 삼성전자를 사람들이 많이 샀잖아요. 삼전을 엄청나게 많이 개인들이 사고 최근에는 많이 시들시들해졌었죠. 그 시들시들한 물량들이 이 인버스나 곧버스 쪽으로 많이 왔는데 그것도 지난주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폭발적인 거래를 보이다가 이제는 유가가 너무 폭락했기 때문에 유가 쪽으로, 원유 선물 쪽으로 넘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이죠. 자, 원유 이런 것들, 이쪽이 ETF 상품에 어, 굉장히 많은 개인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렇죠? 유가가 바닥이다. 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데 베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당장 올라가냐 아니면 한두 달 뒤에 올라가냐의 차이로 이제 희비가 엇갈릴 거예요. 이렇게 개인들이 왕창 있는 상태에서 과연 쉽게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물론 이들과 그 유가는 전혀 연계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또 많은 변동성에 또 이게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어, 보통의 일반적으로 지금 떨어지면서 계속 산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땐 또 팔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이득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종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거래 터지는 거는 사실 크게 무리는 없는데, 잘못 들어가면 그냥 단순히 ETF, ETN이다 해가지고 뭐가 있지 막 다른 걸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신한 레버리지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괴리감이 너무 크게 벌어져가지고 오늘 거래 정지가 됐는데, 사실상 저는 없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상패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은 어제 보면은 개인들이
1억 주를 사버렸죠. 기관들이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다 넘기고 그냥 거의 마치 그냥 어, 잠적 탐구 마냥 거래 정지가 됐는데 어, 괴리후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 과세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랫동안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세금을 계속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을 벌수록 또 벌 만큼 또 세금을 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딱히 권장드리는 그런 매매는 아닙니다. 차라리 해외 선물을 가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보다는. 근데 최근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ETF, ETN을 투자하는 그 계좌인 경우에는 신규 계좌인 경우에는 뭐 돈을 뭐 10,000원을 준다든지 30,000원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개인 투자들을 위한 일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유도된 쪽에 대부분 많은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긴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괴리감 자체가 개인들이 평소에 얘를 접근 안 하다가 마구마구 같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그거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저기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것도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ETF와 ETN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주식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냥 이런 게 특수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인지하지도 모르고 인지하지도 않고 그냥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위험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투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뭐 인버스 같은 경우는 원유 인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야간에 일어나는 일들 어쨌든 우리가 장 종료하고 보통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 유가 관련된 거는 그래서 야간에 일어나는 것을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 장중에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근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야간에 대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60%두 배로 상한가를 갔지만 어제 오늘 거의 뭐 반토막 떨어져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장중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이제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제 반토막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90%가 오르고 투기 거래죠 거의 여기서 또 다시 반토막이 되는 뭐 이런 반토막이 30%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역투자가 돼버리면 정말 빠른 속도로 자금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방향 매매를 잘할 자신이 없으시면 건들지 않는 편이 자금을 잘 지켜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순방향으로 잘 하실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근데 어차피 그런 분들은 이런 데 안 갑니다. 그렇죠? 이런 데 안 갑니다. 하시려면. 네. 웬만한 대부분의 직장인 투자자들이나 대부분의 이제 일반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저는 버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밤 사이에 대처가 안 돼요. 그 다음날 뚝 떨어져서 혹은 그러니까 뚝뚝 이제 끊겨 있는 매매가 되니까 거의 뭐 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섹터의 자금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결제 쪽이나 그 다음에 로봇, AI 이런 쪽에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쪽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쪽이었죠. 대북 뭐 건설 토목 근데 장 마치고 바로 그 건설 쪽은 제외한다라는 뉴스를 동반하면서 오늘 그쪽은 많이 빠졌는데 결국에는 일자리를 창출을 하려고 하는 투자를 하는 행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 쪽을 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후퇴를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그쪽 섹터는 만약에 보유하신 경우라면은 전략을 좀 다시 수립해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대북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 뭐 김정은은 지금 경호원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자가격리를 했던 걸로 지금 마지막 일본 언론에서 좀 밝혔잖아요. 뭐 그게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엊그제였죠. 엊그제 우려했던 뭐 그런 사망이나 뭐 그런 위독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거고요.
그러면서 대북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붙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이 되고 나서도 또 이 점을 계속 공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북주의 새 파동이 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또 많이 오르지 않은 시점에서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보는 전략을 좀 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섹터는 계속 자금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지만 또 내일은 또 다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골고루 분할하면서 포트를 구성하는 것이 직장인 기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웬만큼 그렇게 다 해놓고 있고요. 어,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오전에 이제 레몬이 급등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고, 또 다른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적당한 자리에서 한 종목을 교체 매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일 내에 한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급등으로.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계속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지금 현금을 후퇴할 필요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V 반등 형태로 시장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고 특별하게 크게 외국인들이 지금 뭐 크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선물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뭐 며칠 전에 갑자기 종가에 끌어올렸던 거는 뭐 외국인들이 미결제 약정을 만기에 상환하는 그런 모습으로 밝혀진 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일단 제끼고 나서도 아직도 선물을 많이 사두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진전되는 상황을 좀 보고 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지레 겁내지 마시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 흘러가는 대로 대응을 하시면서 보시고 지금은 현금보다는 좋은 주식을 밑에서부터 잘 갖고 있는 게 돈을 버는 길일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흐름을 저는 그런 입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남은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